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9년차이며 자기소개서 작성법 도서인 학종 자신감의 저자 유종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미국의 유명 자산운용사인 ARK의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할 미래 산업과 이에 맞춰 설정할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ARK 자산운용사에서 발표한 미래 산업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현재 세계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ARK 인베스트먼트는 매년 초마다 자신들의 장기 투자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올려서 공유를 하는데요. 자, 2021년 올해 초에도 똑같았습니다. 그걸 ARK 빅 아이디어스라고 불러요. 올해는 이 제목 안에 15가지의 투자 테마를 선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자산 운용사들이 말하는 장기의 기간은 10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10년 이상 크게 성장할 산업 15가지를 묶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루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이 돼요.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진로 방향과 깊이는 엄청난 차이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재미가 없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ARK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성장 분야는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현재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서비스, 동영상 추천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딥러닝 서비스가 2030년엔 자율주행 자동차 등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 탑재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또 이러한 변화가 향후 20년 안에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30조 달러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죠. 30조 달러! 30조 달러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죠. 자, 이걸요 우리나라 원화로 보면 3경 5,355조 원인 거예요. 솔직히 이거 나도 감이 잘 안 와요. 우선 1997년도에 인터넷이 만들어진 이후 2020년까지 증가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3조 달러였습니다. 그 대단한 인터넷조차 13조인데 딥러닝이 그것의 2배가 넘어간다고 보고 있으니 딥러닝 시장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딥러닝이 보편화되면서 AI 프로세서에 대한 데이터 센터 지출이 현재 연간 5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2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AI가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대화하는 수준에 다다르려면 현재 투자되는 비용의 10배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 산업의 크기가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엄청나게 커지게 될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즉 여기가 다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곳이고 성공할 수 있는 것, 한국이 살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 다 돈인 거야. 선생님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는 저 속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딥러닝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이고요. 딥러닝의 발전은 계층과 신체적, 정신적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러한 혁신을 일으켜서 사람도 돕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그거 가지고 새로운 혁신 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서 사람들 먹고 살게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짜 최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기쳐서? 아니. 혁신 기술
창조를 통해서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꽤 어렵게 느껴지는데 CPU, GPU 같은 컴퓨터 프로세서, 중앙 처리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향후 더 빠르고 저렴하며 효율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프로세서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CPU 하면 인텔이었어요. 펜티엄부터 시작해서 i7, i9 뭐 이런 유명한 CPU는 다 인텔사 제품이었는데 최근 엔비디아의 라이젠 시리즈가 인텔의 기술력을 거의 따라잡았죠. 얘네들이 전력 소비량도 좋은데다가 엔비디아가 그래픽 프로세서로 시작한 애들이라 가지고 CPU와 GPU가 상성이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그래요. 덕분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심지어 선생님도 최근 노트북을 보면서 라이젠 CPU가 들어간 노트북만 구매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서버 컴퓨터에서도 그래픽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인 GPU 같은 그래픽 가속 장치가 기존 CPU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앞선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근미래의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픽을 처리하는 속도와 전력을 소비하는 효율 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들어가는 서버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삼성도 엑시노스라고 자체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죠. 앞으로는 인텔 독점 산업이었던 이 시장에 수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개발 경쟁을 하게 될 건데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가상현실이에요. 비디오 게임, 증강현실 등의 산업이죠. 최근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꿨어요. 자, 메타버스를 준비하겠다는 거죠. 왜 페이스북이 이런 선택을 했느냐?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래 비디오 게임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기반을 해요. 여러분도 핸드폰을 유튜브 보는 거 외에 게임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야, 이게 나 때만 해도 게임 하려면 오락실 가야 했고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같은 거 하려면 줄 서거나 아니면 그냥 지쳐서 다른 게임 하다가 오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추세가 사그러들까요? 아니면 더 가속화될까요? 네, 이제 사람들이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은 더 늘어날 거예요. 현재 사람들의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은 1.1시간인데 자, 이게 향후 5년 안에 1.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만큼 게임 내 소비도 늘어날 거고요. 그죠? 게임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하드웨어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와 효율이 높아지고 핀테크의 발전으로 온라인 송금과 처리가 빨라지는 이 시점에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아크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이 시장은 연평균 59%씩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세계 게임 시장은 2020년 1,75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까지 약 3,65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고 VR, AR 시장은 같은 기간 3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제대로 돈을 많이 벌고 그 가치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지 그냥 여기 간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지만 그래도 우선 가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실히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핀테크 산업이에요. 핀테크가 무엇이냐? 핀테크는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이며 디지털 월렛이라고도 부릅니다. 토스나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온라인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국의 은행 업무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행정 서비스가 빨라서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어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송금과 결제가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게임이나 가상현실 컨텐츠 안에서 실시간으로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아크에서는 향후 이 디지털 지갑 이용자들이 JP모건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의 고객을 빨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실제로도 현재도 고객 수를 보면요, JP모건이 30년간 은행들과의 합병을 통해 고객 계좌를 쌓은 양을 캐시앱과 벤모가, 이 회사인데요, 벤모가 10년 만에 넘어섰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핀테크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현재는 사용자당 250에서 1900달러 수준이지만 2025년도까지는 2만 달러까지 그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 성장할 거예요.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쓸어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와 미래 한국의 길이 IT에 있다고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섯 번째는 비트코인이에요. 자, 선생님도 솔직히 이건 좀 의외였어요. 물론 아직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금융으로 인정받는 과정인 ETF 등록 승인이 안 나 있어서 ETF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럴 경우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경우 비트코인의 위상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우선은 놀라웠지만, 여기는 개인 투자의 영역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진로를 설정하는 데나 다른 것에 있어서도 별 영향가가 없는 이야기니 비트코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지금 가장 핫한 분야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다양한 산업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고요. 특히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가 배터리죠. 아크가 투자하고 있는 퀀텀 스퀘어라는 전고체 배터리 회사의 경우 최근 전고체 배터리를 완성했다고 뉴스가 뜨면서 주가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는 현재 전기차에 사용하고 있는 리튬 배터리가 모두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될 거라고들 해요. 그리고 2020년대에 220만 대였던 전기차가 2025년도 4천만 대로 약 20배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의 가격은 하락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보다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그래서 아크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중 가장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테슬라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 자율주행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이것만 극복하면 2025년도까지 4천만 대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이 여러분들이 파고들어야 할 분야라는 거예요. 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인재가 되어 성공하는 삶, 부자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수학, 화학, 물리, 코딩은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8번째, 자동화입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1인당 노동 효율을 극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산업이 돌아가기 힘들어질 거예요. 이 자동화는 1인당 노동 효율을 극대화시키면서도 기존의 가사 노동과 같은 공짜 노동 인력을 유급 노동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존의 가계를 유지하던 노동력을 로봇과 유사 시스템이 맡고 인간은 더 생산성이 높은 지식 산업 등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예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했을 당시도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농업사회에서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던 많은 무급 노동 인력이 산업화에 따라 기존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분야에 고용돼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조만간 일어날 텐데 이 중심에 자동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동화라는 기술의 발전으로 무급 노동자들을 유급 노동 시장으로 끌어옴으로써 총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고 현재의 산업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건데, 아크는 향후 5년 동안 자동화가 1조 2천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미국 국내 총생산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자동화 산업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9번째는 자율주행 콜택시입니다. 자율주행 콜택시는 우버 같은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서비스는 이동 비용을 10분의 1까지 극적으로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이용자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아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만큼?
아크에 따르면 자율주행 플랫폼은 2030년까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노려야 할까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자, 아크의 경우 이 분야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주체로 테슬라를 선택했습니다. 테슬라는 센서가 아닌 카메라를 이용한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실시간 도로 환경에 대응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죠. 물론 구글 자회사인 웨이모의 경우 라이다 센서 기술과 HD 맵을 활용해 이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딱 나오죠. 그죠? 바로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또는 보안의 진로를 맞추면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드론 배달. 요거 핫하죠. 그죠? 요즘 드론 몇 년 전부터 핫했죠. 자, 미래에는 드론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택배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및 사람까지도 이동할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아직 드론 배송 플랫폼이 나온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대기업들이 준비는 하고 있죠. 자, 아크는요, 드론 배송 산업이 2025년까지 500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 것으로 보고 있고, 하드웨어 매출은 140억 달러, 지도 제작 매출은 3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진출할 경우 망하기가 어려운 산업들이에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드론 배송 플랫폼 제작, 하드웨어 제작, 지도 제작 등 드론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진로로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이니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1번째는 우주공학입니다. 현재 테슬라를 비롯 다양한 회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산업이죠. 지금까지는 국가의 과학 발전을 뽐내고 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던 우주 항공 분야가 민간으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려고 하는 중인데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솔직히 여기는 선생님도 대략적으로 많이 커질 산업이라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또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라 그림은 잘 안 그려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튼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는 산업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사실상 느낌은 오지 않는데 엄청날 것이다. 무궁무진할 것이다. 이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갈게요. 12번째는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제 뭐 거의 모든 분야가 이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우주항공 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아크는요, 이 분야가 매년 6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13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게놈과 바이오입니다. 13번째로 아크는 기존 DNA 염기 서열 분석 기술인 숀 리드 시퀀싱보다 100배가량 해독 단위가 긴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법인 롱 리드 시퀀싱에 주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자, 기존의 기술인 숀 리드 시퀀싱은요, 30억 쌍이나 되는 유전자를 짧게 나눈 후에 각각을 분석한 후에 다시 합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많아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롱 리드 기술은 기존의 길이보다 유전자를 길게 나눠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숀 리드 기술보다 정확하고 완성도가 높은 결과를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은 생명 분야가 아니라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차도 많지만 최근 이 오차와 비용을 상당히 상쇄함으로써 연구 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도 하고요. 이 때문에 아크는 롱 리드 시퀀싱 분야가 2025년까지 82%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50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이쪽도 상당히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부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요. 14번째로는 다중암 검진인 액체 생검이 있습니다. 액체 생검이 뭐냐면 혈액, 소변 등의 체액을 대상으로 하며 체액 속에 존재하는 깨진 암세포 DNA 조각을 찾아서 유전자 검사로 분석하는 검사법인데요. 자,
이를 통해서 암검진 비용을 2025년까지 현재 기준에서 80%까지 떨어뜨려서 1인당 250불로 높은 신뢰도의 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익은 2020년 기준 2억 5천만 달러에서 2025년 약 50억 달러로 연간 82%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15번째로는 차세대 암치료 분야인데요. 특히 타인세포를 활용한 치료인 알로제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암치료 방법 등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FDA는 단 10개의 유전자 치료법만을 승인해 주었지만 향후 10년 동안 712건 중 약 170개의 유전자 치료법이 승인되고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끝이에요. 진짜 재미없는 컨텐츠였다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지금까지 만든 컨텐츠 중에서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빨리 캐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대학 브랜드에만 목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20대 초반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여러분의 주변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모르면 여러분은 섬 안에 고립된 상태나 마찬가지고 그 상태로 살다가는 성장 없이 살다가 도태되어 죽는 길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이 내용을 잘 보고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서 제대로 된 진로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선생님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끝!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도서 학종 자신감을 구매해서 보세요. 입시에서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